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프로펠러기의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무지막지한 능력을 가진 생태 교란종 같은 F-46 콜세어를 실제로 몰고 전쟁에서 활약한 에이스 그레고리 보잉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운영되고 특히 2차 대전에서 이기는 전쟁에 참가한 기체인 만큼 영화에서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연으로 나온 영화는 드물죠. 전반적으로 전황이 미국에 유리했고 거기다 기체 자체도 우수해서 무언가 역경을 거치고 나오는 드라마틱한 그림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미 해병대가 악정 고투를 하는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아버지의 깃발, 더 퍼시픽 등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공중전을 하거나 하는 시는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공중위안과 폭격이 연출된 영화 디보션에 더 관심이 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카의 후속작 플레인즈에 뛰어난 비행 능력을 가진 현자 스키퍼로도 출연하죠. 졸리 로저스가 아닌 졸리 렌치스로 전쟁의 영웅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의외로 주연인 영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늑대 수커님의 댓글을 보니 F-46 콜세어를 주력으로 한 비행대 검은 염소 비행단이라는 미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검은 양 비행단인데 염소로 표현된 것 같아요. 한국에도 소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1976년부터 1978년 동안 두 시즌이 제작된 미드라서 제가 보진 못했고요. 찾아보니까 해군은 아니고 해병대 소속의 에이스 그레고리 보잉턴의 비행대를 소재로 담은 미드였습니다. 미국의 에이스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드라마틱한 격추기로 인하 영웅적인 최후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 본국에서 전쟁의 마지막을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레고리 보잉턴은 여러 가지로 눈에 띄는 캐릭터였습니다. 먼저 반듯하고 모범적인 엄친아와는 거리가 멀지만 비행 역량이나 전투 능력은 발군인 바나나 천재 스타일의 영화에 나오는 영웅의 모든 면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에이스였어요. 미혼 남성만 가능한 해병대 장교 인관 시점부터 갖은 꼼수로 결혼한 후에 인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보다 선교사, 기술자 같은 직업으로 위장 취업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후에 미국 정부의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일본과 싸운 플라잉 타이거즈에서 일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의 경력은 인생의 화보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태평양의 에이스라는 타이틀은 그를 미국의 역사적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플라잉 타이거즈에 소속된 활동이 더 드라마틱한 부분이 많아요. 원래부터가 드라마틱한 부대였으니까요. 플라잉 타이거라는 부대 하나만으로도 연작 동영상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내용은 많지만 요약하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내 일본군과 싸우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와 연관이 없는 민간인이 일본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의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당시에 적대적이긴 했지만 전쟁 상황이 아닌 일본을 견제하는 부대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죠. 부대 로고를 월트 디즈니사가 아닌 우리가 아는 월트 디즈니가 디자인해줄 정도였으니까요. 안 그래도 자유분방한 미국인들을 지네들끼리 놀게 만들어놨으니 그야말로 양아치 부대였습니다. 법이 통하지 않고 돈 받고 싸우는 용병 부대, 무법자 같은 거친 멤버들. 하지만 몇몇 뛰어난 조종사는 당시 중국군은 넘사벽이던 일본군 전투기를 때려잡은 능력까지. 군인이 아니니까 영내라는 구분도 없었고 비행이 없을 때는 수시로 비행장 주변의 술집에서 술과 여자를 사이에 끼고 살았고 가끔 덤벼오는 일본군 전투기에는 스패너를 집어던지는 양아치 용병 부대였지만 나름 P-40을 활용해서 일본군 전투기와 대등한 전투를 벌였고 이 기간 동안 보잉턴은 4대 이상의 격추 기록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양아치를 집합소였지만 나름 뛰어난 조종사로서 복무했던 걸로 보여요. 처음 중국을 지원하러 왔던 부대장 클레어 셔놀드 장군은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 부대를 보고 다 접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장개석과 송미령이 만류해서 남았다는 사실을 보면 중국 정부는 당시에 돈을 받고 싸우는 양아치들의 큰 도움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보병 한 명이 아쉬운 마당이었으니까요. 이런 그가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해병 정규군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합니다. 과달카날에서부터 태평양 전쟁의 해병대 F-4U 조종사로 참전한 그는 전쟁 중에 일본 군기를 26기 잡아낸 태평양 전쟁의 영웅으로 기록됩니다. F-4U의 뛰어난 기체 능력에 더해서 노련한 미군 조종사의 팀워크, 그리고 베테랑 조종사가 소모돼버린 일본 해군 항공대,
그리고 반격의 입장에서 공세로 전환한 미 해군은 영웅을 탄생시키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죠. 일반적으로 미군일지라도 규율이 엄격하고 잘 준수된 집단인 해병대에서도 월드 시리즈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모자를 보내주면 그만큼 일본군 전투기를 격추시키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로 미디어에서 튀는 인물이기도 했죠. 물론 그 수는 한참 넘게 채워져서 약속은 당연히 지켜졌고요. 이런 보잉턴이지만 호전적인 전투 성향과 앞뒤 안 가리는 불같은 행동은 늘 위험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늘 운이 따라주지 않던 상황에서 라바울 상공에서 제로생과 혼전 속에서 전투 중에 격추, 포로가 돼서 원폭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포로로 수감됩니다. 이후에 흔히들 잘 알고 있는 메달 오브 오너, 즉 명예의 훈장이 수여되고 미국의 2차 대전 영웅 중의 하나로 기록되지만 전후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어요. 잦은 결혼과 이혼, 엄청난 술버릇, 담배 등은 건강을 악화시켰고 제멋대로의 삶은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죠. 터프한 영웅은 스토리는 인상적이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삶을 잘 영위해가는 것은 멋있는 바나나 터프가기보다는 재수없는 엄친아가 나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더 많은데 이게 그 실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삶은 논외로 하고 미 해병대 태평양 전장 역사에서 누가 뭐라 해도 눈에 띄는 전쟁 영웅이고요. 대중적인 지명도도 상당해서 그가 이끌던 부대인 제214 해병 전투비행대는 현재 214 해병 공격 전투비행대로 개편돼서 AV-8B 해리어를 운영 중이지만 지금도 지휘관기의 캐노피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만큼 해병 항공부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